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일단 먼저 1520원 돌파해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삼성전자가 30만 전자 돌파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기대를 하고 누구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상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니 실적이 앞으로 이렇게 잘 나올 건데 환율이 뭔 상관이냐, 오히려 환율 올라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입이 아니라 수출이지 않냐, 어차피 외화로 돈을 벌어 들이는데 이거 이익이 엄청나게 찍힐 거다. 그러면 이 이익이 결과적으로 원달러니로 오르면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쪽 의견은 야, 달러가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팔겠어 아니면 사겠어? 그럼 우리가 보편적 봤을 때 뭐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파는 게 맞죠. 환율이 이 정도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절대 손해보시는 일 없길 바라고요.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지금 주가가 어떻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는 자체가 뭐요? 상승 추세에서는 섣부르게 매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죠. 자, 제가 이거를 전제로 깔고 나서 여러분께 삼성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딱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찝어 드릴 거니까 제가 오늘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점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영상 마지막에 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도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매매 동향을 보면 일단 확실한 건 외국인은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은 최근에 어때요? 계속 매도하죠. 우리가 한 3개월로 볼까요? 3개월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쉬지 않고 계속 매도합니다. 근데 조금 웃긴 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누구의 힘으로 올라가죠? 개인과 기관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기관 중에서도 돋보이는 거 누굽니까? 금융투자죠. 즉 코덱스 ETF 물량들이 어디? 바로 삼성전자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실상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개인의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돈이 지금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서 주가를 올리면 어차피 증시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선 개인 사도 못 갔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날짜를 보시면 언제죠? 자, 이쪽이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부터 언제까지? 자, 3월 31일까지. 그러면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흐름이 어땠는지 보자고요. 자, 우리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어때요? 외국인 샀나요? 안 샀죠? 역시나 개인만 샀다. 그리고 지금 뭐요? 즉 금융투자는 사지 않았죠. 즉 ETF는 물량들이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때 3월달 보시면은 개인의 물량은 들어오는데 금융투자는 어때요? 금융투자는 들어왔다 나갔다 했죠. 근데 최근의 흐름 봐봐요. 최근엔 뭐요? 최근의 흐름은 개인이 사는 건 그대로. 근데 누구의 힘이 들어왔어요? ETF 자금의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개인만으로는 올라가기 힘들다. 개인이 ETF까지 사줘야지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개인이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사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왜 살까요? 왜 매수를 할까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코스피가 왜 올라갈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좋아서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돼요. 보면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결과적으로 3월 30일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이 핵심 키워드, 이 핵심 중에 한 켠에는 뭐가 있다? 바로 나스닥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대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해외 주식 지수를 좀 볼게요.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올랐죠, 여러분들? 나스닥이 바로
3월 31일부터 급등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오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였다? 아, 미국 시장을 따라갔구나 라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나스닥이 빠지는 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서 이 하락을 나스닥처럼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받쳐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뭐요?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뚫고 올라간 거죠. 이게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지만 미국 시장이 도와줬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해요?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개선 심리가 맞붙어서 코덱스 레버리지 ETF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사면서 같이 끌어올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지만 미국의 영향이 컸다라는 게 팩트죠. 팩트죠. 아니 뭔 소리예요? 실적만 좋으면 무조건 올라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올라가는 건 근데 없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만약에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1등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코스피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만 좋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 47%, 46%입니다.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시가총액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시가총액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위 구성을 보면은 지금 보세요. 자, 코스피 시총 대비 삼성전자가 26%, 그다음 어디 보니까 하이닉스가 21%, SK스퀘어가 2.43%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 몇 프로요? 증시에서 여러분들 지금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도 SK 하이닉스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얘네가 증시에서 몇 프로 차지하고 있다? 거의 53%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3%. 자, 이거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계속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무너지고 미국 증시가 만약에라도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실적에 기반된 부분들이 맞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뭘 가지고 있다? 코스피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안 되고 코스피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논리가 생기죠. 실적파, 그리고 뭐요? 실적파와 증시의 방향성을 보는 파. 두가 나뉜다. 왜? 결과적으로 증시가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파와 아니다, 실적만 좋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 파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는 거 저는 좋아지면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나스닥의 흐름과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흐름들이 어떠냐? 좋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선, 11선, 5일선 어떻게? 올려다 놨습니다. 어디로? 위쪽으로 올려다 놨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일봉상은 이미 정배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11선을 안 깨고 올라가다가 한번 깼거든요. 깨고 나서 다시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요? 한번 힘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기를 막 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다가 쉬고 다시 뛰려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죠. 그죠? 모든 게 똑같습니다. 달리다가 잠깐 너무 힘들어서 쉬었다가 다시 뛰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증시도 달리다가 한번 쉬고 다시 가려면 힘들어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얼마 없다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5월 20일 이후로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럼 당장 우리가 원래 3월 달에서 3월 31일까지는 뭐요? 전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4월에 뭐가 있었어요? 실적 시즌이 있었죠. 자, 전쟁이라는 이러한 키워드가 증시를 누르고 있었는데 실적이 밀어 올린 증시란 말이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5월 21일자로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났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뭐가 있죠? 6월 달에 FOMC. 6월 10일에 뭐 있어요? 6월 16일입니다. 10일에 CPI. 자, 6월 12일에 스페이스X IPO. 자, 이 모든 부분들이 과연 증시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FOMC 있고 CPI 있고 스페이스 X 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과연 증시에 지금 도움이 되는 재료들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아니에요. 이란과 미국 전쟁 안 끝났고요. 트럼프가 끝난다던데요. 그거 2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CPI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주목을 할까요? CPI를 무시할까요? 아마 CPI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CPI에 대한 부분들, FOMC 이제 케빈 허씨가 의장으로서 무슨 말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집중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번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6월 FOMC 집중할 거다. 자, 그러면 6월 12일에 있을 스페이스X의 IPO 어떨까요?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겠죠.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면 오르고 있는 거를 팔아서 스페이스X로 갈까요? 빠지고 있는 걸 손절해서 스페이스X로 갈까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는 빠지는 걸 쳐내고 원래는 스페이스X에 IPO 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아요. 손절을 빨리 기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근데 메모리 쪽에서 수익이 엄청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관 투자자 중 펀드 중에. 그러면 메모리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 항상 말씀드리죠. 증시는 확률 게임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모든 확률들이 증시가 상방보다는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삼성은 지금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너무 안 좋잖아요. 다 파시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물론 실적이 좋을 거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요. 왜?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간선거 까지 증시를 계속 올릴 거다. 그럼 이 가운데의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까지 보시면 제가 또 어떠한 섹터와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가 좋으면 추세가 좋으면 팔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추세가 꺾이는 부분이 도대체 어딘데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쵸? 쌤, 그럼 추세 꺾이는 부분 도대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디입니까? 주봉상 5주봉선이 움직이는 선이거든요. 그럼 이게 요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따지고 보면 가격대가 요렇게 될 겁니다. 27만원 정도. 그러면 5일선이 주봉상 5일선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안 깨는 선이라고 하면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깰 때 이 5일선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깰 때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대응을 안 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상승 추세고 제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 분명 있을 수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관점이다. 그리고 신규 진입은 뭐 해야 돼? 신규 진입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망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가더라도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는 거 우리 분명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봐봐요, 여러분들. 개인이 아무리 산다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미국 증시가 가줘야 따라갑니다. 이게 팩트예요. 미국 증시가 안 좋으면 못 가요. 환율이 올라가도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건 미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개인이 끌어올리고 기관의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레버리지 ETF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투심이죠. 지금 국장을 쫙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다. 이 부분들을 인지를 일단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 중이다 라고 했을 때는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다 파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관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팔아버려. 왜? 아니, 네 말 들으니까 신빙성이 있어. 빠질 것 같아. 난 다 팔고 관망할래. 근데 이게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잘 스스로 판단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변수가 그냥 만약에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털렸다고 생각해서 못 사죠.
못 사다가 막 강하게 올라가면 이때 또 살 거란 말이에요. 아, 털렸다 이 새끼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털렸다. 그럼 뭐요? 위에 산다란 말이에요. 그럼 또 물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뭐요? 내가 팔아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손절 못하고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락장 오면 다 맞는 거죠, 하락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차트의 모양과 지표들은 좋습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주식 경험상 봤을 때 사실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증시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이라도 혹여나 주봉상 봤을 때는 27만원 선이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27만원 선이라고 하면 여기서 몇 프로요? 거의 9% 정도 차이가 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또 제가 월요일에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중요한 자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혹여나 이탈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전달을 드릴 거고 혹여나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올지 내려가는 부분들이 나올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신이 아닌 이상. 그러나 이 매크로 환경과 같이 대입해서 봤을 때 쉽지는 않다. 저는 부정론자가 아니에요. 증시는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항상 간다라는 말은 정말 듣기가 좋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과연 40만원 가면, 50만원 가면, 60만원 가면 40만원, 50만원, 60만원 리포트가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낼까요? 과연? 증권사에 낼까요? 절대 안 낼걸요? 40만원 가면 60만원 리포트 나오고 60만원 가면 80만원 리포트 나오고 80만원 가면 100만원 리포트 나올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목표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증권사들도 결과적으로 고객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증권사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세요. 올라갔어요. 그럼 뭐요? 아, 저 증권사 굉장히 잘 맞추네. 저기 증권사에다가 내가 운용 자금을 맡겨봐야겠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내려봐요. 그럼 뭐래요? 야, 저런 매국노, 공매도 증권사 저기 절대 쓰면 안 돼. 뭐요? 고객이 이탈이 발생해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 뭐 결과적으로 유튜브판도 마찬가지 광고잖아요. 광고.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잘 찍습니다. 제가 간다 했죠? 여러분 간다 했죠? 가잖아요. 봐봐요. 더 간다니까? 50만원 간다니까? 100만원 간다니까? 지금 팔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회수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어쨌건 지금 영상을 굉장히 오래 찍으면서 뭐요? 저는 실력으로 증명을 했던 사람이요. 현란한 말기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삼성전자 10만원에 팔라지 않았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10만원에 팔라고 하지 않았어?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을 때 5일선 여기 깨졌을 때 아니 올라갔을 때 10만원 라운드 피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하라고 했잖아. 내가 다 기억을 하는데, 야, 그래놓고 뭐 삼성전자 지금 30만원대 뭐 어쩌고. 자, 이런 사람 분명히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 축소하라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서 안 받겠죠, 제 영상을. 그죠? 근데 제가 눌렸을 때 삼성전자 팔라고 했을까요? 다 팔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자, 눌렸을 때 횡보하잖아요. 그죠? 자,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위쪽에서 모아가자. 다시 모아가자. 어떻게 모아갔죠? 또 올라갔어요. 다시 뭘 했어요? 제가 15만원, 16만원 구간부터 근데 좀 이제부터 분할 매도 하자고요 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서 이 17만원, 18만원 구간에서 뭐 했어요? 다 팔았어요. 이거 다 팔아야 될 것 같다. 매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다 팔면 안 됐어요. 솔직히 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과하다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 다 팔자. 18만원 구간대 다 전량 매도를 했어요. 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쭉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가는데 어떡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더 지금 살까? 막 이런 분위기 엄청 많았어요. 기다리자. 그거 어떻게 했어요? 급락이 나왔죠. 그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자고 했을까요? 아니요. 기다려보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살짝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구간.
자, 여기 돌파가 나올 때 매물대였거든요. 여기 매물대. 여기 돌파할 때 우리 20만 원 구간대 한번 공략을 해보자. 공략해보자라 말씀드렸고, 눌렸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때 매수가 아마 안 됐을 거. 가격대가 됐나? 하여튼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요.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났을 건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또 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도, 분할 매도 타이밍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발라 먹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중요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식시장은요, 주식을 오래 한 사람보다 주식을 오래 안 한 사람이 돈 버는 시장이에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솔직한 뭐가 있어요?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어? 말이 돼. 왜? 100년 동안 없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건 이번에 배운 건 뭐냐면,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구나. 이거 내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장의 흐름에서 뭐요? 삼성전자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평가요. 절대 사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방향을 보고 이때 다시 들어가고 이때 다시 팔고 다시 물론 어렵죠. 다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나 뭐요? 그러나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분명히 실적 기반으로 증시가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다만, 다만 지금 5월과 6월은 조금 조심을 해보자, 이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요. 혹시나 영상 여러분들 괜찮은데? 영상 좋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고요. 댓글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뭐 삼성전자 파이팅, 삼전 파이팅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면서 힘낼 테니까, 영상도 찍어 드릴 테니까 영상 한 번씩 꼭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여나 삼성전자 내가 지금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될지, 어디서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될지,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4479-2064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요, 이 부분들,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010-4479-2064 이쪽으로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4479-2064 이쪽으로 삼성 남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삼성전자 제가 안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분석이니까 도움이 꼭 되셨으면 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6월 달에 스페이스 X가 상장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스페이스 X 관련주 그럼 보면은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주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오픈 AI 또는 뭘 봐야 돼요? 오픈 AI 또는 바로 엔트로픽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픈 AI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오픈 AI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이 델 관련된 부분들, 델이 16%가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목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 9월에는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상장에 대한 부분들, 스페이스 X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로 작년 9월 달에 이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5배 정도 올랐어요. 물론 이번에도 내가 100% 맞출 수 있으니까 날 따라와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벤트를 미리 생각해보면 오픈 AI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전달을 드리면서, 제가 이 세트레가이 말씀드렸던 거 보여드리면서 오픈 AI 관련주까지 전달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잠깐 보시죠. 세트레가이 보시고 오픈 AI 관련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요? 9월 14일에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이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세트레가이에요. 세트레가이. 지금 주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알 텐데, 자, 일단 영상 내용 잠깐 볼게요. 제가 정말로 말씀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00명이 봤어요. 10,000명이. 자, 보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차트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집이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볼게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신 세트랙의 주가 얼마죠? 주가 얼마죠? 22만 4천 원이죠. 그죠? 최고점. 자, 우리가 주봉 가보겠습니다. 자, 이 타치가 보이시나요? 고점을 내리고, 그죠? 고점을 내리고 어떻게 했다? 돌려 세우는 구간. 제가 매수 타임은 어디밖에 없다 했어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그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폭등 나왔고 한번 흔들어주고 또 추세 타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 타고 여기서부터 몇 배 갔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5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맞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게 늘어났다 했죠?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 세트랙 I의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를 한 것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26기라고 되어 있고요. 위성 사업 보이시죠? 매출 얼마? 매출 100만원 단위,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보이시죠? 요 표가 보이실 겁니다. 누구예요? 세트랙 I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때요? 매출 똑같죠? 이 친구가 뭐다? 바로 세트랙 I였다는 겁니다. 몇 배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다. 물론 우리가 이 5배까지 올라갈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점, 두 번째 매집이 좋았다라는 점,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이 세 개예요.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집이 좋았고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선점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드릴 텐데 요거 뭐냐면은 자, 이 회사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갖고 오셨죠? 간단합니다. 오픈 AI 있죠. 자,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테마주라고 하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오픈 AI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왔으니까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뭐야? 박스권으로 나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으로 계속 나와요. 박스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라고 했을 때는 3배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 그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3배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뭐요? 일단은 한 번씩 계속적으로 튀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튀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마지막 부분 자체가 뭐다? 매집에 대한 엄청난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여요. 그죠?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 구간을 뚫어줬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뭐다? 이거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쭉쭉. 근데 딱 여기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만 주가를 올려주고 뭐 했어요? 올려주고 눌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계속 또 흘렀어요. 또 흐르고 계속 뭐하고 있다? 개인들이 물린 구간만 조금씩 때려주고 있다.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에 나갈 수 있게 조금 때려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얘네가 뭐하고 있는 거다? 매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게 일봉이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얘네 유통주식 얼마죠? 유통주식 500만 주입니다. 그게 되게 없어요. 유통주식 500만 주밖에 없는데 거래량은 유통주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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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주식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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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근데 유통주식만큼 거래가 또 밑에서 돌아가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들을 꽉 쥐고 날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제가 위로 쫙쫙쫙 한번 제대로 이슈 받았을 때 날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을 넣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이죠.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뭐요?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면서 물량 뺏어오고 있죠. 그냥 여기 또 새로 들어와서 물린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흔들어줘요. 살짝 밑으로 주면서 흔들어주고, 여기 물린 사람들 밑에서 또 흔들어주고, 여기 물려서 밑에 또 흔들어주고, 뭐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탔으면 나올 수 있는 평단가, 던질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물을 탔으면 또 한 몇 달 기다리다가 다시 본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오래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팔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뭐요? 더 안 올리고 본전에서만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뭐다? 물량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 매집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돌려내는 시점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 상장에 조금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뭐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대시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얘는 이 전고점을 한 번도 넘은 점이 없어. 주봉상 보이죠? 전고점을 한 번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얘가 이 전고점을 돌리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 5년의 흐름, 6년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바닥 구간을 잡고 주가가 땅땅땅 정말 세트랙 아이처럼 4배, 5배도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겠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인원 많아봤자 많이는 못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자,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죠. 010-4479-2064 이쪽으로 오픈 또는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010-4479-2064 오픈 또는 히든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시총이 그렇게 높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못 알려드린다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할 때는 소액으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요. 그래서 010-4479-2064 오픈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고점이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매출 구조나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소액을 넣어서 정말 세트레가처럼 우직하게 버텨서 3배, 4배, 5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간다는 없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놓고 가성비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위쪽 번호로
010-4479-2064 오픈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